하거나 해고를 남발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고 이러한 현실들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행정기관은 그 노동자들의 아픔을 보다 안기는커녕 일방적인 목소리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불법 만연, 시대착오적인 최저임금 하향 요구 거제시를 규탄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소득과 고용 없는 성장으로 노동자들은 희생했지만 재벌과 기업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 4명당 1명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소득 불평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지속되는 불황 속에 저임금 노동자 증가, 소득 불평등 심화, 고용 불안이 외시자 전 세계는 변화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위기의 해법이자 위기 탈출의 전략으로 삼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비록 단계적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볼 때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때에 거제시가 최저임금위원회 앞으로 최저임금 산정 시 업종별, 단계별 적용 단가를 산정하여 차등 적용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재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거제시는 협력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공문 처리했다지만 업체 대표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조선당국을 지탱해온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조선노동자들을 과도한 임금을 받아온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묵과할 수도 없는 편견이고 날조다. 거제시의 임금비 예산 편성을 보면 여러 부서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어 평소 거제시가 하고 싶은 말을 업체 대표자들의 건의라는 형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조례에 따라 당연히 구성하고 가동해야 할 노사민정 협의회는 반대 없고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시하면서 심지어 4차례나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의 판결도 무시하고 원직 복직 대신 강제 이행금과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며 소송을 남발하고 거제시가 무슨 낯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거제시의 말처럼 실수이기를 진정바란다. 그래서 업체 대표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조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구이기를 바란다. 그럴 때만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통해 조선 산업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제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은 거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거제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을 건의한 공문을 적극 철회하고 사과하라. 하나, 거제시는 이분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과의 협의체를 적극 구성하라. 하나, 거제시는 임금, 고용안정 등 조선산업 관련한 지원대책과 정책 시행 과정에 반드시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16년 6월 7일 민주노총 거제지부 거제 통영고성 전소 하청 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일동. 예, 불편한 와중에도 취재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기자회견인 만큼 혹시 기자분들의 질문이나 질문이 있으면 잠시 질문을 받고 시청으로 올라가서 시장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할 수가 없죠. 혹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청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에 관한 의제시 공문 발송에 대한 민요총 입장을 발표한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표자분들 중심으로 시청에 의제시장 항의 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고 도로에 있다가 보니까 덜핀데 있다가 이제 안으로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우상을 거의 다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는데 안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문을 떨버라는데 그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뭐 이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준비할 때에 좀 그 의견을 많이 못 뺐으면 그 사고이 많으면 다 요구대로 다 안 되잖아요. 우리 세상이 다 자기 요구대로 하는데 요구대로 다 안 되죠. 원래 뭐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오늘 요즘 모르는데 이렇게 고생을 와서 하세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요. 우리 저 시장을 비롯해서 전수 사람들 또 해고되고 퇴직돼서 막 길거리 헤매는 사람들 다들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제가 쭉 보니까 그 우리 시정 방침에 보니까 성김의 소통 행정 돼 있던데요. 성김의 소통 행정이 좀 부족해서 생긴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너무 서운한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요? 말꼬리를 가지고 무슨 용문을 이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때가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얘기 들어보십시오. 차라리 이 사안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가 부족했다면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 하나를 사안을 가지고 무슨 소통이 뭐 성김의 소통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우리가 오히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기자회견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일부만을 그렇게 하죠. 시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다만 이제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그지? 일부만을 대상으로 승리거나 소통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최저임금 않습니까? 업종별 차등 적용 건의 협력업체 건의한 걸 우리가 올려줬다는 이게 대한 서운함과 불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시장이든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이든 누가 그 최저임금 받는 분 그분들을 무슨 임금 깎아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건 아니고 협력업체가 여러 가지 처한 사안에서 열 몇 가지를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전달을 해주는 행정이 그런 이름밖에 안 돼요. 지금 행정이 들어가서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행정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 준 거고 또 속에오지 무슨 차등임금만 가지고 딱 빼가지고 준 것도 아니고 13가지를 전체 우리가 있는 게 있더라고 올려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올려준다고 해서 무슨 그게 차등임금이 적용되고 그러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정부가 이걸 보고 이게 업체가 어려우면은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는 그런 판단을 하라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무슨 시가 임금을 깎아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니 전혀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물좀 우리 다 드려. 뭐 소위 개인이나 자연인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여러 가지 구조에 놓여 있는 시민들의 그 의견들을 소위 취합해서 소위 소통도 하고 소위 섬기겠다는 그런 저는 시정 방침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또 반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같이 저는 들으려고 분명히 노력하는 시장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시장 의견과 달리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공문으로 행치로 나가는 거 보면 실질적 임금을 하락시키는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 보완해라라고 공문 날린다는 것은 아니 이제 오해를 하는데 우리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우리 의견들을 잘 들으세요. 시의 어느 공무원이든지 누구든지 시가 주관적인 내 의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전달적 기능밖에 없는 거를 그걸 무슨 시가 공무원이 어떠니 시장이 어떠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들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의견을 주세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전달해 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차등 적용하면 안 된다든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을 주세요. 그대로 우리 전달할 테니까. 시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제 지역이 조선소 하청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자 밀집 지역이라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지금 그런 걸 알고 있는 물어보면 많은 거야. 알고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알고 계신 겁니까?
최저임금법이라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최저생활 이걸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거는 묻지 보장해주는 말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최저임금을 무슨 우리가 지가 안 그러면 시장이 이 지금 어려우니까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 이런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다만 그게 건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건의를 이렇게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왜 지금도 전달합니까? 이분 보내세요. 이분 좀 내보내. 대화 이렇게 하면 대화 안 됩니다. 왜 보내느냐 이렇게 하면 행정은 주관적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안에서 협력업체 안에서 있던 건의를 그대로 전달해 주고 이 자리 그 자리에는 지금 국회의원도 오시고 여야가 다 왔잖아요. 그거 다 드러낸 얘기잖아요. 협력업체 그 공의 그 건의 사항은 우리한테만 한 건 아니고 다 했잖아요. 언론에도 나왔고. 이 전달한 걸 왜 합니까? 하면 행정행위를 여러분들 단체로 급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전달해야 잘못됐습니다. 되는 거죠.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행정이 공무원이 월급 받아먹고 이 전달하는 것을 해라 안 해라 하는 그러면 것은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면 안 전달 되지. 그대로 할 겁니까? 근데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할 거다 일단 나가 계시다 오세요. 아, 일단 앉아 그래 있을게요. 들어주시고. 시장님 저희들이 알고 있거나 그 내용을 살펴볼 때 협력업체 분들도 물론 시민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을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건의해 오니까. 그런데 그것이 검토되거나 또 이분들의 요청 사항이다라고 아니라 실제 시에서 이것을 반영해달라고 건의문을 보낸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아니, 말고 주관적이라 인원기 문구에 이 13가지의 공문서에 항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달해 주고 그렇게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있으면은 여기서도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부당하다든지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하나도 강음없이 안 빼고 전달해 줄 테니까 건의를 하세요. 그게 오히려 안 맞습니까? 그러면은 소통이라고 했는데 나는 세수한도로 협력업체가 와서 우리가 건의를 들었을 때 이런 문제는 그냥 우리가 전달해 주니까 이해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런 문제를 직시해서 의견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전달도 할 테니까. 그죠? 그게 맞잖아요. 이해력이 부족한 노동자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 한번 봅시다. 그제 시민 중에 업체를 운영하는 그 업체 대표자분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 절대 다수의 시민들인 노동자들의 어려움들은 들어보시려고 노력하셔야 그것도 된다고 맞죠. 봅니다. 내가 알죠, 그렇다면 그거는. 업체 대표들의 어려움을 듣고 공문을 쓰기 전에 업체 대표들의 건의도 있지만 그럼 노동자들의 건의 내용은 없는지도 그럼 이렇게 해달라 해야죠. 엔시안 위원장이 그러면은 이게 협력업체의 건의만 듣지 말고 시장이 그러면 밑에 이런 계층의 대상의 그 간담회도 한번 가지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건의 사항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정부에 보낼 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내가 놓쳤다 하더라도 그럼 그렇게 해달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협력업체의 대표다. 안 그러면 하청 근로자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각자 도생으로 가면은 조선은 망합니다. 그러나 이거 한 배를 타고 우리가 같이 가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의 시장인들 많이 지금 뺏겼어요? 그러면 협력업체 제가 편 들고, 대표 편 들고 하청 근로자 힘없는 근로자들은 편 안 들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는 그 문제를 직시해서 이 문제를 서로 간에 각자 지금 다 지금 주연이잖아요. 지금 노동자가 주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협력업체 사장이 주인인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다 주인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갈 게 뭐가 있나. 이런 입장에서 시장이 취하는 거지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건의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공문 한번 가져보십시오. 전달하는 상이 아니고 건의를 했다니까요. 그게 공문 한번 봐보십시오. 건의라는 게 그게 전달하고 들으면 됩니다. 아니 시에서 우리가 공문을 뭔가- 보내면서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보내세요? 아니 그 따지지 말고 내용을 왜 못 보내? 이런 세 개를 우리가 이게 이제 건의 형식으로 보낸 것은 그분들이 건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시가 어떤 내용들이 그분 보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개입된 뭐 문장이나 단어 하나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최저임금법, 그지 최저임금법이라는 문제 동안에 이게 나름대로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공문 보낸 내용은요, 그 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부정하네. 그럼 협력업체 사장이 그런 부정이가 아니에요. 최저임금법이라는 거는 모든 노동자한테 적용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걸 차등 적용해라. 상식적으로 법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니 우리가 내놓은 게 아니라 그 참 계속적인 얘기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협력업체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좀 지금 현재 조선 불황을 타개하는데 지금 협력업체가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대부분이 적자예요. 거기에 보면은 세금도 좀 감면해달라, 징수유예해달라,
그다음에 무슨 뭐 보증서도 좀 완화시켜달라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을 타개하자는 속에 그게 있는 거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그러면 그것만 쏙 빼버리고 다른 건의 사항을 시가 할 수도 없잖아요. 빼도 되겠죠. 그건 법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정부가 듣고 자동 적용은 법이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협력업체 이걸 듣고 협력업체 이걸 좀 어떤 방법인지 정부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내용들이 시장은 어찌 보면 그런 내용이 마음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한 말씀 차별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여기 찾아온 취지가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저희들이 노동자 측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협력사 대표들의 고민해 주시고 협리해 주시는 걸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협력사 대표들만 챙기고 격리해 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문제도 같이 동반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협력사 대표들이 그런 건의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협력사 대표들 입장이지만은 이런 안건이 올라왔을 때 뭐 받아볼 수도 있다 봐집니다. 그러면 이런 안건이 올라왔을 때 과연 여기에 반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사항으로 볼 때는 시장님께서는 이게 건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도 대변해 주기 때문에 올려줬다. 그냥 보낸 것 뿐이다. 그럼 노동자들도 그 애로점을 시장한테 건의를 하면 우리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저희는 그 말귀는 알아들었고요. 하지만은 시에서 무조건 한 건이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시에서 이렇게 한 건이 올라왔더라도 정말 노동자를 좀 더 생각해주고 아낀다면 노동자의 반발될 우려 부분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올릴 수가 없다. 상위법이 최저 시급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만약에 최저 시급도 되지 않는 내용으로 삭감을 해서 올린다면 노동자들이 얼마나 그제시 노동자들이 반발하겠냐라는 식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대변을 해줘야만이 우리들도 실망하지 않을 건데 지금 이 결정은 시장님이 결국에는 우리 노동자들을 생각해주지 않고 협력사 대표들만 배려해줬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시장 그런 저희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다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도 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라고 의견을 내시면은 가감없이 제가 다시 보내겠고 또 이런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관계기관에다 우리가 보낼 테니까 그죠? 보낼 테니까 그렇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무슨 이렇게 집회 시나 이런 것보다도 대표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시가 의견들이 이런 걸 좀 좁았지 않느냐. 오히려 협력사의 대표 입장이 있었더라면은 노동자 입장에도 건의를 듣고 같이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있지만은 이거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럼 이제 우리 현시현 위원장 아니 기존 공문 철회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게 행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문 철회하실 생각 없으시냐고요? 철회하고 철회 안 하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회하실 생각 없으시다는 거죠? 철회하고 철회 안 하고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아니 왜 시장한테 물어보지도 시장을 못합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고 왜 묻지 마세요? 철회하고 철회 안 할 사항이야. 그 사항이 그러니까 철회 아니에요.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철회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빼가지고 어떻게 철회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다만 의견들이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의견 받아서 요구하는데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 의견을 그러니까 내세요. 철회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거 묻지 마시고 가방이 싫어요. 그 아까 그 뭐냐 시장으로서 이게 구성돼 있는 우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행정기관에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협력업체의 건의사항들을 그러니까. 그대로 네. 13가지를 듣고 그대로 전달했고 그래서 지금 얘기는 결론은 또 노동자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것도 전달하겠다. 전달하겠고 그다음에 또 이 분위기도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다. 전달해주고 그렇게 근데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게 또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문제 지적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그냥 전달할 뿐이다라고 전달자 역할이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시가 너무 무책임하다 무슨 말씀이냐 대사에 그러면. 시가 너무 그렇게 개입을 할 수가 예, 아니, 없잖아요. 그러면은 의견만 차라리- 전달해지 예. 지금 시장도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장이 생각일 뿐이지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이것도 불편할 수 있는 얘기들은 가급적 행정 정치기관에 안 하는 게 좋다 싶고 저는 이제 전달만 잘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이 아니, 잠깐만요. 구체적에서 지금 아니, 부동산 잠깐만요. 위기나 고용 불안, 뭐 임금 체불 이런 문제 관련해가 토론회가 몇천 원에 열렸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으면은 저는 이런 건의서 뭐 이런 공문 절대 저는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네네. 그 제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선 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나는 시장님이 그런 데 그렇게- 대해서 귀를 기울였는지가 그렇게 궁금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남이 들으면은 꼭 마치 시장은 뭐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도 좀 신중히 갈아서 하시고 다만 이 문제는 너무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내용 파악도 안 하시는 것 복잡하게 같은데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차피 시장이 그 햄릿 간담회를 해서 일어났던 얘기를 전달했었고 그런 것이 왜 그러면은 노동자하고도 좀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잘 종합해서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나 이런 거에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노동자들 우리 대표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주시면은 강함이 다시 전달해 주겠고 시장은 절대로 햄육사 대표 팬들고 우리 노동자 근로자들 지금 하청업체 근로자들 제일 지금 꾸준히 일 많이 하고 받는 것은 작게 받는 거 현실적으로 제가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이 끈을 가지고 학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 끈을 가지고만 서운함이 있으면 얘기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자. 하시려고 이게 확대도 안 되는지 그게 알겠는데 처리도 안 철회하가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주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거 차등 지급해야 된다 행정의 입장에서 행정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의견을 전달해 줬으니까 이걸 내가 철회하고 그럼 협력업체가 그걸 철회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근로자 쪽에서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가감히 전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반발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그것은 시가 이제 어차피 이게 분위기를 봐왔으니까 그것도 전달할 겁니다. 어제 시에서 공문을 보냈으니까 보낸 주체가 공문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를 한 것을 그것을 지금 무슨 그 하나만 빼가지고 처리한다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잖아요. 안 한다 해서 자동 지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 해서 그걸 놔놔서 뺀다 해서 그런 공문을 아니, 보내는 것 전혀 자체가 아니잖아요.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 내용의 공문을 그렇게 하면 시가 건의했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행정행위를 그 일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서 우습다고 안 우습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행정행위를 한 것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입장에서 취하면 지금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행위를 한 것을 당신이 개인이 이게 무슨 맞니 안 맞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아니 장관님, 그렇게 하면 안 지회장님 돼요. 말씀하세요. 너무 그 대우조선의 그 통근버스 운행 대우투어 그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지 마세요. 소상권 침해예요. 공무원한테는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그 처리 찍지 마세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찍으세요. 에? 더 대화를 하려거든 그거 드러내세요. 그리고 시장님이 자, 제가 대화 안 합니다. 저 핸드폰 사진 드러내세요.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해야지. 예의를 갖춰서. NCR 이장 위원장 저 드러내세요. 이게 카메라 다른 네, 그 말씀이 드러내다니 물건도 아니고 드러내세요 또 말이 아닌가 진짜 예의가 없는 것 같아 다들. 시장한테 저렇게 아, 해서 저렇게 꼭 아, 저렇게 저렇게 사진 찍고 하는 거 하겠습니다. 예의예요 저게. 아 시장님도 사람이 드러내세요 꺼내세요 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을 그러게 핸드폰 드러내서 아까 핸드폰. 주먹에서 내가 나가라 그랬잖아요. 나가라 했지 내가 그럼 드러내서. 왜 이런 시장이 있으면 왜 못 들어오는데 시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보고 아니, 싶습니까? 그게 아니라 대화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보고 싶은 거잖아요. 나가라 그랬잖아요. 나갑니다. 나갔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 나갔다고 나간다 그래. 그래. 자, 또 찍으세요. 핸드폰 그 좀 드러내세요. 자 여기는 시장이 대답 안 하고 싶으면 대답 안 하고 싶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공식적으로 아, 공개적으로 네. 개별적으로 전부 티나서 이야기하고 보도하고 그렇게 하면 시장이 뭘 설명할 수 어디다 맞춰 있습니다. 대화를 할거요 지금. 만일 시장님이 그런 거를 거부한다면은 그 행정을 공개적으로 안 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 왜 이를 갖다 저 핸드폰을 저래가 시장이 직접 하면 안 찍을 때 소상권 위배잖아요. 아니 여기 카메라도 다 있고 있는데 카메라 입고 하니까 찍는 거 아니에요? 그 드러내세요. 공의를 부려야 됩니다. 아니 기본적인 외인 같아서 대화를 해야지. 여기가 무슨 시장통도 아니고 시장이 무슨 개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20명만 대표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데 다수의 개념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개념차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하는 거잖아. 그러면 최소한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죠. 저래가 지금 들고 앉아서 찍고 앉아 있으니 지금 뭐예요 지금 지금? 공개 취재를 할 수도 있도록 허락하는 기자들이 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런 조직은 의미에서 지금 구성이잖아. 공개 자료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공개 아니 그렇게 기자들이 다 와 있고 카메라 다 있으니까 저게 뭐예요? 시장한테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 아닌 사람은 취재 못 합니까? 취재를 듣고 있으면 되잖아요. 응? 자, 그 핸드폰 드러내세요. 대화를 하려거든. 그 좀 이야기하죠. 그 조정을 하죠. 자, 드러내세요. 안 드러낼 거예요. 안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일단 최종 좀 입장은 정리해야 되니까 좀 받아들여요.
예, 이제 좀 와주세요. 예, 좀 아까 앉아주세요. 말씀하시려다가 못 하시네. 자, 마무리하고 이야기를 좀 끝냅시다. 아유, 시장 홍보 좀 달아주시고. 흥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보면은 그 시장이 무슨 하청 근로자들을 무슨 임금을 깎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을 뿐인데 그렇다고 행정이 이 조선이 어려우니까 헌정업체 사장이 매우 지금 적자를 많이 내고 어려우니까 그게 관련된 생산 근로자들도 임금을 낮춰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가지가. 다만 전달해주면 행정이 그 정부가 협력업체 여러 가지 고사 직전이 어려우니까 최저임금은 못 깎는 다음에 어디에다 차등 적용을 합니까? 그러면 정부가 할 생각은 여기다가 어떤 이렇게 어려우니까 협력업체가 일선 현장에서 가장 꾸준히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어떤 보완을 해줘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참고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야기 들었으니까 최저임금은 차등 적용은 도저히 여기서 지금 이런 반발들이 있으니까 이거 검토의 대상이 안 된다는지 우리가 또 다시 올려주면 돼요. 근데 이걸 뭐 꼭 쪽지근해서 이거 처리하라는데 행정이 그렇게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올렸다가 뭐 이건 좀 문제가 있으면 빼고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참 제가 잠깐만 뭐 아까 드리지 말씀드렸지만 저 대우조선의 통금에서 운영하는 대우투의 최회장 홍정아입니다. 그 시장 말씀대로 그 사업자들의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 수렴해가지고 그거를 저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뭐 일단 그 행정청의 면에서 또 그거 뭐 전달하는 게 정당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시기가 저희들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시기가 지금 아마 사업체별로 해갖고 대우조선도 그렇고 지금 거의 다 임금 그 협상하는 시기, 교섭하는 시기가 많습니다. 그 뭐 저희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임금 교섭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뭐 밥까지 지금 들어가려고 뭐 준비하고 뭐 진호기까지 가도 안 됩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 뭔가 이게 회사에서 하는 말은 뭐냐니까 전체적인 조선 경기, 그 다음에 거제 경기 이 불황이라고 무조건 핑계만 됩니다. 회사에서는 돈은 있는데 안 내놓습니다. 자기 갖고 있는 돈을. 이런 시점에서 이런 공문이 딱 발송돼 갖고 밖에서 오픈되면은 회사에서는 이걸 보면은 봐라. CS도 이래 나오고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최저임금도 깜짝하는데 너가 왜 돈을 이래 내놔라 하노. 거꾸로 지금 우리인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저시급을 받아도 묵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물며 그것까지 깎아락 해버리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고 그거는 시기를 지금이 아니라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그 의견을 전달할 것 같으면 자 사업주들의 요는 의견도 있다. 그럼 노동자들도 모이라 하면은 모일까 합니까? 모여갖고 안 그러면 일 들어보고 뭐 노사정을 하든지 이런 게 구성이 돼가지고 조선 경기 힘들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 다 알거든요. 뭐 거제도 오면은 다 진짜 뭐 그런 거 죽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힘든 업체는 힘들지만 살아남는 업체는 살아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업체까지 있는 돈을 다 깎아내려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그 공문을 보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렇게 모인 거고 시장 말씀대로 전달을 했다 하는데 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갖고 사업자하고 같이 만나게 해주든지 거제시가 좋지 않습니까? 무슨 뭐 그 노동회관이라 이런 게 하나 있으면은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은 꼭 조선뿐 아니라 다른 지금 일반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건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아마 이런 불상사도 없고 또 다음에라도 그거는 또 개인적인 의견이 있더라도 이런 구성체를 통해서 언제든 시장님인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대성이 있는 것은 한쪽 얘기만 듣고 그것을 우리가 뭐 전달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상대성이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무슨 하청 근로자들의 입장도 들어서 전달하고 앞으로 뭐 모사 민정 협의회를 그 다음에 구성 또 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공식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또 풀어나가기로 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심하게 반발하고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간과를 못했어요. 다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이 전달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이걸 먼저 취해가지고 같이 그 두 가지의 의견들을 다 올려줬으면 이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시장이라는 게 지금 뭐 최저임금 제가 하청 근로자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지금 뭐 옳게 생계가 되겠어요. 그걸 겨냥해서 시장이 저것도 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즉시해서 다 올림으로 해서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도 이게 조선 지금 상황들이 여러 가지 절박하게 어려우니까 그래도 정부가 좀 취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오히려 올린 겁니다. 올린 건데 그것을 꼭 찍어서 입장에 생각하면은 많이 서운함과 있고 좀 굉장히 불안한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시급을 무슨 자동 적용하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들어와서 다 있고 정부가 있기 때문에 견제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시가 이걸 협력사의 의견들을 올렸다 해서 그게 간철되고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상황일 거라면은 지금도 제가 강력히 얘기해서 그거 빼세요 하겠지만은 행정이 일괄해서 올린 거를 여러분이 불편해서 그거 하나만 꼭 찍어서 처리하고 이건 행정 이해가 우선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이해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1년에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이런 여러분들의 건의사항들을 좀 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다시 올릴 테니까 몇 가지의 또 안에서 이게 실무자들하고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고충들이 이렇게 해소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죠. 사실 참 섭섭합니다. 그 이유는요. 시장님 여러 가지 행정 펼치는 게 이제 대부분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러던데 삼성의 협력업체 대표분을 면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협력업체 대표분들도 만나고 나서 이런 건의문도 내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성에도 노동자 있습니다. 대우조선에 노동자 있습니다. 협력업체 협의회만 면담을 할 것이 아니라 왔는 그럼에 또는 뭐 시간이 모자라면 일정 조정해서 함께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상대성의 의견이 있다는 것은 뭐 만천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 다 합니다. 저희들이 배치에도 있듯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올려야 된다는 요구들을 하고 이게 이제 사회 문제화되어서 오히려 임금 불평등을 좀 해소하고 최소의 생활들을 향상시키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최저임금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방의 목소리만 들어서 그것도 소위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대에 협력업체 대표자들만 의견을 들은 걸 가지고 건의하더라 해가지고 전달하는 방식의 공문을 임금 조정을 하고 있는 위원회에다 보낸다. 이것은 누가 봐도요 일방적 의견만 취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청 내에 여러 가지 또 임금 편성을 아마 할 건데 지금 그 수준들을 보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는 부분도 실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전면 사항들을 볼 때 늘 우리가 충돌되는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조례 통과되어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한테도 아마 단위사 합장에서도 갔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려운 조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조선소뿐만 아니라 주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조선 노사민정협의회를 빨리 좀 구성해서 가동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시정에 펼칠 그런 노력들은 실제 활발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만 그냥 시장님 쫓아다니면서 일부 목소리만 반영해서 올린다는 것은 실제 균형치를 잃었다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섭섭하다는 표현을 드렸고요. 실제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빠르게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들을 받아 안고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 옳은 말씀이고 다만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더라고 뭐 우리가 좀 인지를 했으면 오히려 또 이렇게 근로자들 입장도 지하수 갔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다만 뭐 이걸 전달하는 쪽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차제에는 좀 균형적으로 상대성이 있는 것은 오히려 전 상대를 다 이렇게 아우러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요청도 하기도 해서 여러 단위가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거제 시민 대토론회를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각계의 의견들을 모아서 시행정에 또 조선소가 어려움을 좀 같이 이겨내자. 그래 다 공감되게 형성됐습니다. 그 이후에 느닷없이 공문이 올라갔는 게 이제 막 알려지고 해가지고 이 토론회에서 했는 정신과 또 뭐 시장님은 또 생각이 또 다른가?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 오시지는 못하셨는데요. 그러는 거 사람들이 붕괴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뭐 오해였던 또 행정의 착오였던 간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시장님의 기본 생각들이 좀 전달되는
그런 뭔가를 좀 동원하실 필요가 꼭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아까도 협상하는 구조에서는 그런 안 합니까? 시청에서도 이거 최저임금이 많아가지고 조선 경영이 어렵다고 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덤태기 씌우고 이제 교섭 행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해 안 되게끔 정말 뭐 사과문을 내시든지 안 그러면 뭐 보도 자료 내시든지 해가지고 사실이 곡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어차피 여러분들 근로자들 의견들도 다 종합적으로 또 수렴해서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협력업체라고 대표라고 딱 띄면 안 됩니다. 공이 똑같이 같이 안 물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가 조선 불황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인 거거든요. 조선 불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런 문제에서 서로 고민해야 됩니다. 행정은 이미 시민의 세금입니다. 기업체 살리려고 그래도 저희들이 뭐 100억석, 200억석도 올려서 이자 보전해주는 이걸 계속 지금 꼭 사업을 안 해도 숨 넘어가지 않은 사업들은 또 잘랐더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더 계속 노력해가겠다는 행정이 지금 역할을 하듯이 조선 불황 어떻게 타개할 거냐. 결국 그 중에서 보면은 이 지금 저는 조선이 이대로 여기서 완벽하게 체질 개선 안 하면요 대한민국 조선은 희망이 없다라고 봐요. 이 안에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습니다. 경영의 무슨 방만한 경영, 인력 효율주를 못 쓰는 부분, 직영 근로자들이 고임금 구조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근데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왜? 건드리면은 이해관계자들이 맞다 내 살 도려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살 아무도 안 도려내. 이 문제도 마찬가지. 하청 근로자들 최일선에서 최고로 노동하고도 제대로 지금 임금 받습니까? 이 조선은요 배는 수없이 많습니다. 모읍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밀려서 수주가 안 되는 것도 결국은 고임금 생산 구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낮출 거냐? 저는 조선으로 먹고 사는 도시 시장으로서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고민이 있겠지만 저는 전체 이렇게 스펙트럼 넓은 데서 수없이 저는 밤잠 설치고 고민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누구보다도 저는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끼니를 하루도 못 먹고 그런 삶을 세월을 저는 살아왔는데 왜 하청 근로자가 최저임금에서 고생하는 거 제가 모르겠어요. 그걸 깎자라고 해서 시장이 이걸 지금 올리겠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올리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올린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말씀만 협력업체 사장이 올린 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금방 시장이 절박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예고 가고 다른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협력업체 사장들의 건의문을 최저임금위원회 정부에다 올린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고 파악 올렸어요. 그렇게 전달하신 입장이라 그러면 만약에 대우조선 노조나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에서 지금 조선소 어려우니까 정리해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그들을 올리실 겁니까? 삼성협력업체의 그렇게 올리실 거냐고요. 삼성협력업체하고 대우협력업체가 또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협력업체에서 만약 노동자들 정리해고하자라고 건의를 하면 그거 그대로 올리실 거냐고요. 현시안 위원장님 한 내용하고 다 중복되는 좀 제발 그렇게 좀 비하식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에 올리고 난 이후에 올렸더라면 그때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거는 전체 열매 세 개를 묶어가면서 그러니까 제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 얘기만 간단하게 묻지 말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제 얘기만 하고 대표가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지 제 얘기 마시고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한 게 지금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무슨 대표로 왔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어디서 왔어요? 거제 통영구청 조선소 하청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에서 왔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아픔을 제가 시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 못해요. 시장님 만나가지고요. 한마디가 아니에요 지금. 한마디만 지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시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그 건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 보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이것이 올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시에서 판단하고 올리셨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건의를 받아서 올리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공문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자, 노사민정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다시 여러 가지 제가 또 파악 못하고 인지 못한 얘기도 거기서 걸러내고 아무튼 지금은 조선 불황이 와서 이런 문제들이 또 더더욱 이렇게 노출된 거니까 시장도 좀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의 건의사항이 있다 해서 그 건의사항이
상대가 있다면은 그 상대의 얘기가 전체 종합해서 앞으로 그렇게 또 정부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고, 아무튼 우리는 협력업체 대표다, 밑에 하청 근로자다, 각자가 지금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조선 살기 굉장히 타개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도 어려우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모두가 같은 공이 한 배를 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도 좀 고민해 주시고, 특히 현시한 우리 위원장께서는 대우조선의 어떤 노조위원장이고 지역 요 민주 지역위원장이죠. 지역에 두 가지의 입장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두 가지 입장에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가감없이 이 조선 살리는 데까지 희생을 좀 하시고, 그래 이게 살아나지. 이 조선이 없어지면은 그제는 망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수만 가지 걱정이 없겠어요. 그죠? 예, 뭐 어쨌든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꼭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뭐 미처 못 하신 분 계세요? 저 한마디 말. 시장님께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 내용하고는 좀 별개인데, 저도 삼성중공 해고 노동자입니다. 시청 앞에 항상 지나면 오정님 복지관 그 해고 노동자 3분이 지방노동위에서 성수하고 또 중앙노동위에서 성수했는데, 그제 시를 들어올 때마다 아침에 항상 그렇게 외롭게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정문 앞이 우리 그제시를 대표하는 가장 얼굴인데,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성소를 했고 중앙노동위도 성소를 했으니까 뭐 다소 문제점이 좀 있더라도 또 시장님께서 좀 안아주시고 조속하게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해줄 수 없는지 좀 부탁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얘기인데, 네,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내용을 잘 아셔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시장이 희망복지재단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어려움을 가하는 것처럼 그런데 전혀 내용이 달라요. 이 박기린이라는 사람이 조금 들었어요. 박기린이라는 사람이 그제 종합사회복지관 양정복지관을 이걸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운영을 민간에 그분이 이탁을 하면서 한 5년간 했어요. 하면서 희망복지재단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공익법인 저런 거는 사실은 개인이 맡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익법인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미 이제 이 운영권자를 불과 한 2달 남겨놓고 오정림이라는 사람을 어르신들 케어를 하는데, 이게 복지사가 9명이면은 어르신들 9명이 복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2명을 늘려서 11명으로 이렇게 2명을 채용해가지고 6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이 오정림 복지사인데 6,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1년에 사업비가 한 1억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것도 어찌 보면 하청 근로자들의 이 세 분이 본 걸 합쳐도 오정님이 본 것만큼도 안 됩니다. 그런데 2달만 있으면 뭐 공익법인이 희망복지재단이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이분이 해고를 한 겁니다. 그거는 더 이상 11명이 어르신이 없었고 9명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분인가 지금 인사나 여러 가지 전형을 위해서 이게 해고됐는데, 절차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행정을 모르니까 안에 있는 종합 그 복지관을 이끄는 책임자, 이 절차의 행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게 이제 고용노동위원회에서 이거 복직을 하라는 건데, 복직을 해도 정당한 또 행정 절차를 위해서 이건 해고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안에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주관적으로 다 했어요. 사람을 채용하면서까지 행정이 그랬으면 아마 공무원은 거의 구속 상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를 무슨 탄압하고자 하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은 어차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장이 돈 한 푼이라도 우리가 적법하게 저기하게 알차게 쓰자는 거지, 무슨 오정림이를 미워서 해고하자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충분하게 대화가 되겠는데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이거는 일방적으로 무슨 시장이 노동자들을 잘라내고 해고하고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저는 안타깝게 참 생각해요. 그 문제는 뭐 시장님은 그런 인식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으니까 뭐 해고시키겠죠. 근데 이것이 사용자 대표도 있고 노동자 대표도 있고 공익위원회도 있는 노동위원회에서 이거 잘못된 해고다 하는 세 분 이상이나 이게 판단되었습니다. 근데 아니 어려운 거제시 재정을 동원해서 행정 소송까지 또 대응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뭐 시장의 말씀만 쭉 들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실제 한 발 빠져 있는 다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쭉 판단해 볼 때 이는 잘못된 해고다 그러면 시장 마음에 쏙 들지는 않더라도 또 그걸 받아들여서 길거리에 내몰지는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객관적 기관에서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시비를 들려서까지 소송을 한다 이거는 정말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당장 답 내기는 어렵겠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자칫 오히려 시장님이 잘못된 행정을 펼치는 것을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좀 전달될 수 있게끔 좀 쌓는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다 이미 평가들도 있고 법률적 판단을 이미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걸 또 시비를 들려가지고 소송 내고 또 1심, 2심, 4심 또 가고 뭐 그거 진짜 저희는 어차피 그냥 근데 조금 돼서도 그러니까 이 채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채용했다는 문제에서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발단한 거고 다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이라는 이제 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만간에 하면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되는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시장님. 예, 시장님이 이번에 공문으로 발송하신 내용은요, 사실은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성질이 사실 아닌 거거든요. 전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노동계에 파국을 미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요구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시장님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어떤 걸 말씀해 보세요. 사실상 이 경제 위기라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영국이든지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특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재 시급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근데 시장님은 역행을 거꾸로 좀 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시장님의 인식이겠지만 그런 현재 전 세계 흐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그 행정을 펼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시장은 어떻든 간에 그 최저임금 시급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낮춰야 된다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저임금을 뭐 낮추라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이제 조선 그러니까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고임금 구조도 안에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고생산 이제 구조 이게 문제예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취급의 문제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지만은 길게 보면은 이 조선이 이 상태로 구조적으로 이 구조를 안고 가서는 조선은 없습니다. 결국 유럽이나 일본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세계 1위를 뺐을 때도 우리가 그분들이 무슨 그 나라가 기술이 부족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그 생산 비용이 그것보다도 원가가 낮았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타개할 거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기존임금 받는 걸 누가 납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방법을 못 찾으면은 지금 조선은 경쟁력이 떨어질 겁니다. 예,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 계속 뒷부로 됩니다만은 고임금 구조라고 막 계속 그러시는군요. 실제 그런 인식 때문에 조선사는 사실 위기에 왔습니다. 삼성도 그러고 대우도 그러고 얼마나 많은 그 현금성 자산을 축적했던 기업입니까? 그런데 고임금 구조라고 이제까지 종사했는 사람들의 그 대한 노고 또 안정지역 일자리 보장 국내에서 일자리 확대보다는 오히려 저임금 구조로 한번 가보자 하는 의미로 외국으로만 오히려 공장을 만들고
불을 싸질머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고인공 구조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부채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말꼬리 잡으러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뒤풀이 대신 인식의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거제시청에서도 재임금 구조에 흐드기는 노동자들이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봐도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고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시장님께서 최저임금의 기본 정신은 결국 임금 구조를 불평등한 것을 해소하고 생활을 향상시키자는 게 기본인데 그런 일방적인 견해나 또는 그런 것들 발표되거나 공문으로 되게 되면 이게 김웅철이 이랬다고 오해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제 시민의 정서들을 시장이 원본 뜻이 전달되게끔 배치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노사민정 협의회를 빠르게 가동하겠다 말씀하셨듯이 각 급의 그 개념들 또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빠르게 구성해서 좀 운영하다 보면 거제 시민들의 아픔들을 좀 더 빠르게 쌓아낼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발표했던 기재 회계문이라든지 또 시장님한테 요청하는 사항들이 이제 문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실무자분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좀 면밀하게 좀 보시고 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시장에 반영할 건 반영해서 함께 이 어려움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위원장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는 견해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정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이제 시장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이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차전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런 오해가 안 나도록 저도 적절한 시기에 또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안 그럽니까? 지금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하면서 최저임금 가지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다만 조금 우리가 조금 놓친 게 협력업체의 대표들 얘기 들으면서 노동자들의 얘기도 듣고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건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빠져서 이런 또 강한 또 이런 거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의견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다음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진중하게 갈 테니까 앞으로 뭔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테니까. 제가 말을 드리려는데 이사님이 먼저 하시다 보니까 이사님하고 말도 좀 연동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적절한 시기에 빨리 하시겠다는데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협력업체 대표단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시장님 그죠? 그랬을 때 협력업체 대표들께서는 은행 대출이 안 된다, 예산 없다 이런 말을 했을 건데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신화도 예산 중에 수혜나 적조 이런 거 났을 때 보면 지원하는 예산 있죠. 예산 그런 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좀 저리로 해가지고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려면 그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좋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결정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그분한테 해가지고 좀 위로 좀 올려주셨으면 시장님이 더 뜨스러질 건데 이 반대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또 계속 자꾸 반복되는데 아시다시피 임금삭감 때문에 그제 문제 다 좋습니다. 영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예산, 도예산, 돈 전부 예산 더 많이 들어갑니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 대출은 저희들이 이제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게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저희 35가 된 것을 2015년 100억 올렸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200억은 올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다시 지시를 해놓은 게 더 자금이 협력업체가 필요하다면은 다른 예산을 잘라라. 오히려 행사성, 도모성, 그 다음에 또 올해 당장 사업 안 해도 숨 넘어가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예산을 모아라. 근데 이게 이제 대출이 우리가 그렇게 해줄래 해도 은행 대출이 지금 안 돼요. 은행 대출을 해줘야 저희들이 이자 보전 3%를 3년간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결국 언론이 워낙 강하게 보도하다 보고 그런데 아무튼 아까 협력업체 대표들만 가지고 얘기 듣고 건의했대서 서운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협력업체 대표 따로 우리가 무슨 지금 근로자 따로 우리 교회 무슨 우리 위원장이나 직영이 따로 아니에요. 시가 따로 아니에요. 정부가 따로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어차피 함께 같이 고민해 가야 될 상황이니까 그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걸 재차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대화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떤 아마 이 똑같이 생각될 건데요. 어떤 공문을 또 건의로 할지 한번 안 넣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모두는 잘 의견들을 또 잘 전달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협력제 대표를 회사에서 만나러 이런 말 전하겠습니다. 이만큼 회사에 돌아. 그걸 금융 시장님도 좀 이야기해라. 회사 좀 오고로. 그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저는 대우조선이 엄격히 따지면 공영기업인데 저 안에 저렇게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어도 국가가 뭐 하느냐,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내가 진짜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부터 하겠습니다.